증거를 확보한 것만 5명이고 여기는 여자분이 바람을 피셔서 남편분이 증거를 가져오셨었어요. 이제 불륜하시는 남녀분들이 비밀을 유지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사건을 하다 보니까 그 비밀이 들통났을 때 이제 저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온갖 정말 방법으로 불륜을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안소윤 변호사고요. 저는 이혼과 상간사건 위주로 이제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좀 공감대 형성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지 상간사건의 원고, 그러니까 피해자분들 대리를 주로 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사건을 하면서 봤던 그 중에서도 또 불륜 사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케이스들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혹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불륜하시는 남녀분들이 비밀을 유지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사건을 하다 보니까 그 비밀이 들통났을 때 이제 저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온갖 정말 방법으로 불륜을 하시는데, 불륜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저는 부지런하다. 진짜 부지런해요. 이거 어떻게 가정생활 하면서 또 막 누구 몰래 만나면서 비밀 유지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하신데, 이 부지런한 분들이 방법을 많이 개발해 놨어요. 첫 번째는 그냥 기본이죠. 바로바로 지운다. 네, 카톡 대화 바로 지우고, 통화 내역 바로 지우고, 블랙박스 내역 바로 지우고. 이제 카톡이나 통화까지는 잘 지우시는데 블랙박스 같은 건 잘 못 지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걸려서 오실 때가 있는데, 최근 목적지 같은 경우는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신기한 게 1년을 2년을 꾸준히 지우다가 한 번 안 지운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날 사람이 촉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딱 안 지운 걸로 걸려가지고 배우자가 블랙박스 포렌식 해가지고 증거 가져와서 소송해서 이제 이긴 사건도 있었고요. 걸려있지 않던 핸드폰이나 이런데 비밀번호가 걸린다거나 원래 지워져 있지 않던 목록들이, 그러니까 최근 목적지라던가 블랙박스 같은 것들이 자꾸 지워져 있다면 그때는 조금 한번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죠. 비밀을 자꾸 만드는 게 이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은밀한 앱으로 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카톡을 넘어서, 그러니까 전화가 아니라 카카오 보이스톡을 하세요. 왜냐면 통화는 녹음 목록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이스톡은 아직까지는 그 녹음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이스톡을 되게 자주 한다던가, 혹은 더 은밀하게 텔레그램으로 갑니다. 텔레그램으로 대화 나누고 이제 지워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다가 걸렸겠어요. 인간의 습성은 왜 계속 기록을 남기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공지글 같은 걸 남겼다가 걸리기도 하고, 이제 톡서랍 같은 데다가, 혹은 이제 텔레그램으로 했지만 이걸 캡처를 해서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사진첩 같은데 혹은 자동 업로드되는 드라이브 같은 데서 증거들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점점 더 비밀이 많이 생기고 점점 더 은밀한 앱이 생기는데, 물론 텔레그램이 나쁜 앱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있어서 범죄하거나 이럴 때 이게 이용이 돼서 그렇지, 사실 이거 되게 선진화된 앱이라서 개인정보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앱을 깔았다고 무조건 불륜인 건 절대 아니지만요. 원래 안 그러던 사람이, 되게 귀차니즘인 사람이 갑자기 좀 뭔가 이렇게 신종 앱이나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또 밤에 자꾸 나가서 통화를 한다던가, 없던 친구, 내가 모르는 친구랑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친구지만 소원했던 친구랑 부쩍 밤에 통화할 일이 많아진다면, 그럴 때는 조금 우리가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애초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만나서 이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은 다 흔적을 남겨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가지고 이제 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카드의 흔적이 남아요. 카드에 예를 들어 우리 집은 강동인데 자꾸 인천에서 결제 기록이 주말에 뜨는 거죠. 근데 이제 친구를 만난다고 했는데 내가 아는 그 친구 주거지랑 이 결제된 곳이 다를 수도 있고요.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 보면 돈을 자꾸 쓰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죠. 카드로 쓰거나 현금으로 쓰거나. 카드 결제 내역을 일반적으로 부부간에 보지 않고 보더라도 이제 본다면 남편들이나 부인들이 더 조심해서 돈을 쓰는데요. 그래도 갑자기 좀 카드가 좀 의심스러운 데서 결제가 많이 됐다던가, 고가의 선물 같은 걸 살 수도 있고요. 숙박비는 보통 카드로 결제 안 하고 현금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좀 여행을 좀 자주 다니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랑 여행이 좀 잦아졌을 때는 이 연애 초기의 불타오름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상간 불륜에도 그런 불타오르는 시절이 있어요. 걸릴 걸 감수하고 돈을 쓰고, 걸릴 걸 감수하고 시간을 쓰는 그런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에는 지출이 카드로든 혹은 현금으로든 좀 세워져 나가고 있고요. 또 카카오페이로 돈을 많이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산을 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용돈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이 좀 새나간다면 그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있다. 이거는 뭐 바람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간에 돈이 어디로 흘러나가고 있다면 체크는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좀 바람을 폈을 때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뭐 현금을 뽑는다던가, 뭐 막 앱을 다른 걸 깐다던가, 뭐 그때그때 기록을 지운다던가 하지만 꼬리가 빌면 밟히는 법이죠. 그리고 인간한테 이런 직관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운명도 믿지 않고 직관도 별로 믿지 않았어요. 저는 변호사잖아요. 이성, 논리, 합리, 저는 이런 것들을 되게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사건을 하면서 인간한테 정말 직관이라는 것도 있고 어떤 운명 같은 것도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의뢰인들이 정말 순간에 한 번의 그 느낌, 직관으로 증거를 잡아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직관이라는 게 참 우리 삶의 경험의 총체라서 생각보다 더 믿을만 하구나. 근데 이 말이 모든 배우자를 의심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의심이 가더라도 만약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내 배우자니까 믿고 살아야죠.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뭐 원래 이제 이 친구랑 자주 안 만났는데 요즘 들어 자꾸 이 친구랑 이제 만나는데 나도 같이 보고 싶어 라던가, 혹은 요즘에 그 친구랑 왜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됐는지 궁금해 라던가, 혹은 내가 당신 믿지만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내가 걱정할 만한 일은 없는 거지, 어떤 일이 있는 건지 솔직하게 알려줘 라던가, 혹은 요즘 그 친구를 자주 만나는 건 난 괜찮은데 어떤 것 때문에 이 친구를 이렇게 자주 보는지, 혹은 요즘 업무가 힘들지 왜 이렇게 밤에 늦게 들어오는지, 혹은 왜 이렇게 밤에 통화가 잦은지, 이거를 돈도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밤에 무슨 통화야, 주말에 무슨 출근이야 라고 말하면 이거는 바람이 아니어도 이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약간 화법적으로 이제 좀 배우자를 존중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말하기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를 먼저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힘써줘서 나 너무 고맙고 나도 그 당신이 고생하는 거 알아. 그래서 어떤 게 뭐 요즘에 어떤 일이 그렇게 힘들어서 주말에 자주 나가는지 궁금해. 내가 도울 건 없을까? 라던가, 당신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니까 내가 너무 안쓰러워 뭐 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이게 회사 일이 바쁘거나 개인적인 고민이 있는 것인지, 혹은 정말 뒷구멍으로 딴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면서 뭐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남편을 뭐 혹은 부인을 의심하라고 했을 때 이게 막 추궁을 하고 쥐잡듯이 잡으면 바람이 아니었어도 이거는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이죠. 상대를 먼저 존중하면서 상대를 위하는 방향에서 상대가 듣고 싶어 할 만한 말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야지, 그냥 막 아니 뭐 지금 밤마다 통화를 하고 뭐 잘했다고, 뭐 돈을 얼마를 벌어온다고 그렇게 뭐 잘했다고 큰 소리야 라고 하면서 핸드폰 내놔 이런 식으로 하면 비밀이 없어도 보여주고 싶지가 않겠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말하기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지켜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비밀스러운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지만 이거를 또 패착할 때 우리가 막 너무 형사처럼 추궁하지 말고요. 이제 정말 자애로운 그런 가족의 관점에서 이거를 비밀을 캐내는 게, 왜 우리 해와 바람의 일화처럼요. 이렇게 뜨거운 햇살이 결국 거센 바람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해로 이렇게 따뜻한 햇살같이 이렇게 살살살 달래가지고 뭔가 비밀이 있어도 캐내는 것이고, 혹은 이게 바람이 아니라 뭐 투자라던가 이상한 데 낚여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햇살처럼 좀 따뜻하게 보듬어 줄 필요도 있다. 네, 그런 말씀을 해봅니다. 사건을 하다 보면 정말 사실 웬만한 드라마나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사실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는 심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사건은 심의가 없어요. 증거도 다 모자이크도 없고 그냥 너무 다 생 증거들이 오고 있는데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수위가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증거 자체도 정말 수위가 높아서 그러니까 좀 수위가 높은 스킨십에 대한 어떤 영상이라던가, 혹은 이제 그런 야한 대화 같은 건 정말 부지기수고요. 또 뭐가 있냐면 사건의 내용이 되게 충격적인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한참 듣고 있는데 좀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시점이 안 맞는데 이 사람이 맞나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명, 2명, 3명 몇 명, 5명 정도를 이미 저한테 가져오셨고 5명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증거를 확보한 것만 5명이고 이 중에서 소송은 2명한테만 일단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여기는 여자분이 바람을 피셔서 남편분이 증거를 가져오셨었어요. 근데 되게 유사하게 남편분이 바람을 펴서 아내분이 증거를 가져왔는데 여기는 사건 이제 하나를 저한테 상담을 하셨어요. 제가 상담을 열심히 해드렸는데 수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랑 함께 하지 못하겠구나. 좀 잘해서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다. 뭐 아쉽다는 게 그래도 좋은 변호사님이 또 열심히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연락이 저한테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나한테 또 연락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상간녀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명은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2명은 저랑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분이 파악된 것만 3개가 사건이 돌아가고 있는, 이걸 다 듣고 증거를 정리하고 있는 게 본인의 배우자와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소중한 가정이고 소중한 자식이잖아요. 바람은 폈어도 자기 자식한테 버림받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이 집은 사실 이제 끝났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녀분한테 완전히 신용을 잃었어요. 왜냐면 따님이 이 증거를 하나하나 듣다가 너무 상처를 받으셔서 다 한꺼번에 못 듣겠다고 시간을 좀 달라고 저한테 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천천히 주시고 어느 정도만 러프하게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같이 제가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그분도 이제까지 몇 년을 안 걸렸고 몇 년간 동시에 수많은 여자가 바람을 폈는데 아무한테도 걸리지 않았어요. 부인한테도 안 걸렸고 딸한테도 안 걸렸고 그 여자들한테도 안 걸렸어요. 자신만만하셨을 수 있겠죠. 그치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건강이 좀 악화가 되셨고 이렇게 불현듯 닥친 사고에서 인간이 정말 참 나약해지고 믿을 건 가족밖에 없는데 가족한테 사실 이렇게 되면 신용을 얻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애초에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한다. 아무리 지어도 걸립니다. 정말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참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결혼을 잘해서 한 배우자가 평생을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좀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게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잘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좀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좋겠습니다.